자, 발효과학 5차 산업혁명 이렇게 정했는데요. 진짜 발효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이런 인공지능보다도 왜 이것이 5차 산업인지. 대한민국이 발효의 나라입니다. 발효의 나라. 그죠? 전 세계 우리나라 마냥 발효식품을 먹는 나라는 없어요. 예.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식생활만 잘 할 줄 안다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식품을 너무 무분별하게 먹고 또 어린이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하고 이런 잘못된 진짜 생명의 섭리를 외면한 이런 의학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있는 나라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이 발효과학을 알면 병든 토양, 병든 식물, 병든 환경, 병든 동물, 교통사고나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치료하는 산업이다. 예, 이거를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서화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학을 했는데 서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이게 병풍이고요. 제가 쓴 글씨. 그래서 이거 배고파서 발명으로 돌려서 이게 13번째 산업입니다. 6번을 망하고 일어서고 13번째 이 빨리 찾는 지도 이걸 가지고 연간 150만 원씩 판매해서 대박을 낸. 이래서 이제 제가 발명가로서 부자가 된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는 MBC에서 부부간 뉴스가 나온 건데요. 보시겠어요, 잠깐? 다음 달에 열리는 대한민국 특허 기술 대전에서 국내 처음으로 부부가 금상과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발명왕이 된 것도 이채롭지만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기에 더욱 뜻깊은 기록입니다. 양창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스톤 대신 공기압을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고압 펌프를 발명한 중소업체 사장 박세준 씨. 기존의 모터 펌프보다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는 반면에 효율은 5배나 돼서 이번에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박 씨가 갖고 있는 국내외 특허는 모두 57가지. 그러나 발명품들이 모두 성공을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니어서 14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전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각오하고 발명 아이디어부터 설계 제작을 도맡아 하는 박 씨지만 최종 자문은 늘 사업 동료인 부인에게 구합니다. 그걸 다는 거야, 헬타. 남편과 별도로 지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부인 전금자 씨 역시 목적지를 손쉽게 찾는 지도로 이번에 특허 청장상을 받습니다.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학벌의 전부인 이들 부부를 독자적인 벤처 사업가로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경기도 시흥시 음식물 쓰레기 1일 100톤 처리시설 기술 공모에 대기업 7개가 경쟁해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요 매우 힘듭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이물질, 비닐 조각이라든지 쇠라든지 돌이라든지 이것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또 염분도 제거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1일 100톤을 차로 갖다 보면 그냥 퇴비가 돼서 자동차에 실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했어요. 이래서 7개 대기업과 경쟁해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로.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2001년도에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1년에 정부가 하는 특허기술대전에서 제가 대통령상을 탔더니 또 초등학교 졸업으로 그동안에 석박사 수백 명이 있는 대기업이 다 싹쓸이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생이 그 대통령상 하니까 한국의 에디슨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뉴스로 방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한 3, 4년 노후되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났는데 이 슈퍼 유산균을 개발해가지고 악취를 싹 잡았어요. 악취뿐만 아니라 파리가 엄청나게 났는데 음식물 쓰레기장의 악취는 어느 정도냐? 돼지 농장의 약 100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톤이 반입돼가지고 30일 동안 발효되니까 3,000톤이 쌓여 있는 거죠. 3,000톤이 썩으니까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요만큼만 썩어도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부패는 발효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는 뭘로 해요? 세균이 한단 말이에요. 좋다는 세균을 다 갖다 썼지만, 미생물 썼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미생물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처럼 강자와 약자가 있다. 쥐와 고양이 같은 천적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제가 찾아낸 거예요. 현미경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요. 지금 미생물 전쟁입니다. 가장 좋은 유산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산균을 제가 찾았죠. 그래서 그 유산균을 갖다 뿌렸더니, 미생물을 뿌렸더니 악취가 싹 사라지고 구더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건 악취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생물을 첨가한 뒤 악취에서 해방됐습니다. 미생물 튀어가지고 대중 식당에는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미생물 뿌리고 나서는 악취가 전혀 나질 않아요. 시흥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악취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악취 12종류가 모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노즐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 50리터로 하루 평균 8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세계 최초로 신균주로 발명된 미생물인데요. 악취 또 파리를 없애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해 미생물 17종을 발견해 국내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가축 사료에 섞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한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만간 갖추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정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발효와 부패가 발효는 생명이고 부패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악취가 없어진 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퇴비를 갖다가 해보니까 매년 그 탄저병과 역병이 나는 토양에 갖다가 이게 퇴비를 뿌렸더니 고구마가 내 얼굴보다 큰 게 5-6개가 달렸고요.
또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있었다. 또 배추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든 공기에 있는 이런 미생물로 만든 퇴비와 내가 개발한 유산균 가지고 발효한 퇴비를 비교했더니 크기도 아주 적고 이건 이렇게 큰 반면에 벌레도 이건 확실히 덜 먹어서 무농약으로 친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을 했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탄저병과 역병 각종 질병이 굉장히 방지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생제를 비교 평가해 봤습니다. 항생제와 어떤 게 강한가? 국립축사과학원, 천안여담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 비교 실험을 했어요. 항생제하고 어떤 것이 유해균을 더 강력하게 잡는가? 이것이 설사세균을 15분이면 완전히 잡습니다. 전쟁을 시키면. 근데 항생제는 못 잡습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강력하면 잡는데 사람의 피해 없이 먹으면 이 설사세균을 못 잡아서 설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5분을 잡기 때문에 식중설사인 경우에 세균성 설사인 경우에 1시간 이내에 그친다. 또 우리 몸을 부패시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에 고름이 난다든지 귀에 고름이 난다든지 또 식도염, 위염 각종 염증에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 녹농균입니다. 녹농균. 이 녹농균과 전쟁을 시키면 약 3시간 전으로 완전히 잡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미생물 박물관을 제가 만들어 놨다. 언제 기회 있으시면 서울에 오셔서 그 미생물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섭리를 눈에 보이게 다 해놨다. 거기 가서 보시면 시청각 교육자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항생제보다도 위대하다는 이 신문 자료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유산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유산균들이 장에서 얼마나 활동하는지, 증식이 되는지, 또 장에 있는 부패균을, 유해균을 설사세균이나 이런 녹농균 같은 것을 얼마나 잘 잡는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합니다. 그냥 코팅했기 때문에 장까지 간다고만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위산과 체온, 여기 죽지 않고 소화시간 17시간에 이렇게 pH 3에서 120만 배가 증식된다.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해놓고 만약 과장이면 1억 원을 보상한다고 저희가 제품 박스에 써놨습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거 꼭 반드시 표시된 걸 사드시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충북대학교에서 연구 논문으로 나온 건데 면역력이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걸 충북대학교 의대에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요. 축산농장에 제품을 뿌려서 축산농민들이 부자가 되고 있다. 이걸 쓰면 구제역과 AI 같은 것도 예방됩니다. 왜?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악취가 막 나는 곳에다가 내가 개발한 제품을 뿌리면 슈퍼유산균을 뿌리면 뿌리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1초 만에 악취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원자탄만 한다. 그런 과장을 하지 마라. 나한테 그래가지고 현장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은 부정을 해요. 써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 이름이 누크리어. 누크리어가 핵이죠. 예, 그래서 제품 이름을 누크리어라고 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이 시청각 교재입니다. 구제역 AI를 어떻게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또 인체가 어떻게 병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중요하다.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수입 사료에 엄청나게 많은 방부제와 벌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살충제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소화에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부패균은 증가하고 그 발효균, 유익균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똥을 보면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 속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개발한 이 슈퍼유산균을 1톤에 1kg만 넣으면 톤에 1kg, 1000분의 1만 넣으면
깨끗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화가 되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감기가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감기가 없고 필요가 없으면 노화가 될 수 없어요. 늙을 수가 없어요. 요건 닭똥입니다. 노란색이 납니다. 요건 돼지똥입니다. 섞이지 않은 거는 이런 식으로 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돼지 농장에 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퇴비 공장. 흡수되지 않은 사료가 그걸 퇴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걸 쓰면 사료가 최소한 25% 절약되고 출하율이 25일 앞당깁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쓰지 않으니까 정말 친환경이 되는 것이죠. 소비자도 건강하고 사료도 아끼고 출하율도 하고 또 퇴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돼지똥 자체가 그냥 완전 발효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냄새 없는 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농작물에 뿌려도 농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정말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으로 우리가 사과도 먹을 수 있고 고추도 먹을 수 있고 벼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널리 보급하지 않아서 현재도 이것을 지가 사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 전달하기가. 요것도 쓴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가 YT에서 한 겁니다. 돼지 농장. 전혀 악취가 없고 이렇게 폐사율이 40%가 넘었는데 5%라도 준다. 이런 뉴스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분뇨를 처리하고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사료에 특별한 가루를 첨가해 돼지들에게 먹입니다. 이 가루는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같은 미생물이 든 액체를 돈산 내부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 분뇨의 악취가 90%가량 사라지고 분뇨는 2, 3일 내에 완전 액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5%로 크게 줄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가 초기에 한두 시간 만에 휘발되고 2, 3일만 지나면은 악취는 거의 없고 돼지의 고유의 향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냄새 없이 액체로 된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도 커집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하던 돼지 분뇨를 완전 재활용하는 셈입니다. 당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과일도 크고 또 이 곡식이 그 전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축산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은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의 김학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장에 어떻게 세균이 장내 생태계가 만들어졌나 궁금하시죠? 장에 어떻게 그 생태계, 발효균과 부패균 이런 유익균, 유해균이 어떻게 장 속에 있게 됐나? 엄마가 애를 낳을 때 그 산도에 있는 미생물이 양수와 함께 우리 입에 들어가서 생태계를 이룹니다. 여러분, 엄마가 나만 난 게 아니고 나를 인체를 보여줄 균까지 다 만들어 줬다. 최근에 이 제왕절개가 많은데 제왕절개 한 애들은 67.5%가 아토피다. 왜? 엄마 그 산도에 있는 미생물은 체온에서 잘 살고 또 산도가 높거든요. 산도가 높은 곳에서 잘 사는 유익균이 많이 살아서 그것이 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결국 이렇게 질병이 많다. 특히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다 집에서 낳은 애들은 아토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장시간 엄마가 산고를 겪는 동안에 양수를 통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이것이 들어가면 장에 그 육모를 펼치면 육모가 세균이 사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평수를 재보니까 400입방미터라고 합니다. 400입방미터. 그 400입방미터에
그 엄마 그 양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균들이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번식될 때까지 시간이 72시간이었어요. 72시간. 3일이 돼야 다 번집니다. 그 후에 모유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3일이 돼야 모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모유가 나올 때 모유를 먹였으면은 초유에는 강력한 그 유해균, 부패균 억제 능력, 또 유익균 증식 능력을 가진 균이 초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서 옛날에는 아토피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를 낳자마자 바로 애가 오니까 우유를 먹여서 소화 흡수할 만한 이 장내 생태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유를 먹이니까 결국 그 지금 애들이 굉장히 변비도 많고 아토피도 많고 질병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은 60쪽의 세포의 식당이다. 발효균에 의해서 효소가 되면 이 세포가 60쪽의 세포가 건강하고 암모니아 황화수 음식이 썩으면 이 세포가 다 건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효각은 5차 산업이다. 왜 5차 산업인가요? 의료 산업의 신화창조를 이룰 수 있고 인류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동물을 돼지소 닭 개를 정말 질병에서 그 해방시킬 수가 있고 또 악취와 팔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또 농업의 신화창조를 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신화창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 될까요? 5만 불일까요? 10만 불일까요? 어느 쪽에 손을 들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5만 불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청이면 혈청이요, 혈청이면 뇌청, 피부청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장이 깨끗하면 혈액도 맑고 뇌도 맑고 피부도 맑다. 아무리 화장 잘해도 소용없어요. 장이 깨끗해야 돼요. 장도 피부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 소화기관이 몸 바뀔까요? 몸 아닐까요? 실제는 몸 바뀌죠. 음식이 통과하는 길일 뿐이죠. 엄연히 바뀝니다. 밖에서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에 따라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식이 잘 발효가 돼서 독소 먹지 않고 우리 장이 깨끗해지면 혈액도 이렇게 맑아져요. 지금 옆에 있는 이 혈액은 60대, 50대입니다. 근데 20대, 10대도요, 인스턴트식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식품 애들을 먹는 걸 보면 혈액을 뽑아서 보면 이렇게 연전 현상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통탄합니다. 정말 냄새 없는 변을 보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집에 동생이나 부인이나 생리하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한 달만 냄새 없는 똥을 싸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생리혈을 보라고 하세요. 생리혈에 검정색이 전혀 없습니다. 덩어리도 없습니다. 그럼 피가 맑으면 온몸이 건강했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또 똥가스가 머리로 안 가면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정말 발효와 부패를 알면 천하명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절대 썩지 않게 하고 흡수되게 하면 체력으로 먹고 사는 운동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의료보험 5분의 1만 내도 독일처럼 독일은 환자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깨끗하면 온몸이 다 깨끗해요. 예? 정말 어디 아픈 데가 없다 말이죠. 혈액이 깨끗해야 산소를 잘 공급하고 영양을 잘 공급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 유산균을 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항암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암세포가 21시간에 암세포가 이렇게 깨져서 많이 먹을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이렇게 빨리 깨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장병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 용역 주제로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엔텍바이오 대표이사 박세중 사장님과의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용역의 제목은 프로바이오틱스 SJP 유산균의 여러 인간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효과 및 이해 작용기 전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 6개월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연구가 수행된 장소 및 연구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유전공학교실 장병철 교수 팀입니다. SJP 유산균이 배양 과정 중에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이 대사산물에는 효소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는 기타 대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SJP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여러 인간 암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SJP 유산균 대사산물을 주식회사 엔텍바이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인간 대장암세포인 HCT116, HT29 세포에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균 대사산물을 농도를 달리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인간 대장암세포인 HC116이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증식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HT29 대장암세포 역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가 21시간 처리되었을 때 한 60% 이상이 증식이 차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인간 전립선 암세포 및 간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인간 전립선 암세포라진 LN캡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100 또는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처리 시 약 200 마이크로리터에서 인간 전립선 암세포의 생존율이 약 70%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유산균 대사산물을 인간 간암세포 햅추2에 투여한 결과 200 마이크로리터 첨가한 군에서 약 40%의 세포수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고 SJP 유산균 대사산물의 인간 유방암세포 및 신장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인간 유방암세포로 알려진 MDA-MB231 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을 투여 시 200 마이크로리터가 첨가된 군에서는 거의 모든 유방암세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암세포인 카키세포에 유산균 대사산물 200 마이크로리터를 22시간 투여 시 거의 90% 이상의 신장암세포 감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요약해 본 결과 SJP 유산균 대사산물에 의한 여러 인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 간암 세포의 증식 차단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특별히 준비해 본 것이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규제가 있다. 병원 불치병도 말 못하는 규제입니다. 바로 식품위생법 2조 2항 또 18조 1항 이게 식품 광고에 질병이 예방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전부 다 과대 광고로 처벌합니다. 제가 이 광고로 그 정가 유법이 됐습니다. 벌금 정가 유법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고발당한 사건을 좀 소개하면 어떤 소비자가 변비가 2번을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 안 됐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서초경찰서로 이첩이 됐는데 서초경찰서 보니까 우리는 변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제품이에요. 장건강, 장불편, 쾌변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법에 안 걸렸어요. 근데 카탈로그에 뭐가 돼 있냐? 표시가 뭐가 돼 있냐면 정부 자금으로 연구 자금을 받아서 대학교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 18시간 만에 120만 배 증식이 된다.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 또 하나는 그 장염, 설사, 변비 이런 것이 72시간 만에 100%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을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논문을 쓰게 해서 발표한 것을 요약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걸 수사관이 과대 광고로 입건을 한 거예요. 결국 100만 원,
벌금으로 그게 종료됐습니다. 정말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야 될 나라가 너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장염 설사 걸린 3세 미만이 장염 설사 걸리면 전부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60만 명이 죽습니다. 장염으로. 근데 제가 개발한 이 슈퍼유산균을 3g만 먹이면 하룻밤에 벌떡 일어납니다. 설사로 잃었던 기력까지 되찾습니다. 송아지, 돼지새끼, 강아지, 병아리, 어린애들은 장염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걸로 전국 그 축산농민들이 저희 걸 사서 부자가 되겠어요. 죽지 않아서. 폐사율이 내가 이 제품을 갖다 팔기 전에는 정부 통계가 47.6%였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한 달 이내에 3%로 줄어듭니다. 3%.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많이 공급해서 축산농민들을 지금 많이 부자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죽는 애기를 보고도 말을 못한다. 또 하나, 지금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 비염입니다. 그 아토피를 치료를 못해서 밤새도록 피부를 긁고 이사까지 갑니다. 부모까지 속이 탑니다. 저희 병원 임상 발표를 보면 20군데에서 임상 발표가 나왔는데요. 2개월이면 깨끗이 치료됩니다. 2개월이면. 2개월이면 치료되는데 이거 말을 못해서 지금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병원 정부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잘못된 규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병원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연간 약물 부작용으로 44만 827명이 발생했고요. 2014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7,000명인데 의료사고 사망자는 2만 7,000명입니다. 이거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의료재정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의료재정이 242조 6천억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400조 7천억입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능히 차지하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 식품 공급으로 불임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지금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런 절규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식품을 사용해서 독일의 동서 한방병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 식품을 가지고 난치병을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혀 약물 쓰지 않고 여기서 각종 암이나 각종 병이 치료되는 것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발표되어 있다. 또 국내에도 이걸 가지고 병원 차린 데가 있습니다. 춘천의 의사인데 그분이 병원을 차리고 있다. 암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전입니다. 메타스타즈 스피드. 그러니까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죠? 요 메타스타즈, 전이를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효소 테라피입니다. 아셨죠?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65세 난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1년에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완전 토하고 설사하고 막 두통 증세에다가 막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SJP 박세준, SJP 한국 효소 테라피를 인텐시브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소화 장 문제, 토하는 것,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설사 문제는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멈췄고요. 점점 호전되는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파트. 45세 난 시청 공무원입니다. 희리 씨라고 하는 여자 환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간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12년에 SJP 이거 한국 효소를 매일 2번씩 해가지고 침 치료와 같이 치료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하고 이제 여자 박사인데 55세인데 지금 일림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효소를 우리가 쓰고 나서는 이것이 많이 반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멘스가 월경이 지금 7년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7년 전에 멘스가 끊어졌었는데 이 작용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멘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한 60대 중반 후반 보였던 얼굴이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얼굴로 변하더니 멘스가 다시 터지게 돼가지고 이거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SAP나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와서 감염이 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감염된 그런 만성 설사나 장염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트리프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다. 나는 이거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으로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저는 해병대 37기 간부부생으로 1967년 3월 달에 파병을 했습니다. 청년부대에. 그 당시 호위한 27중대 2소대장을 1년간을 했습니다. 정글에 밀림이 쫙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런데 대원들이 그거를 막 발라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바르면 한 달간 모기가 안 되던답니다. 모기가 월남모기는 조그맣고 굉장히 독해요. 그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바르고 지나다가 한 10년간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피부가 쪼여들고 그러면 그 고통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라야지 견디지. 죽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갖고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 변화가 오는데 첫째,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라고라는 걸 안 했습니다. 어느새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70kg 적게 나갈 땐 68kg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보니까 61.5kg 나가요. 저는 SJP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열심히 먹으면 한 30년 더 못 살겠어요. 제가 한 70인데.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근데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 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이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애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만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 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먹기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아프면 이 몸이 왜 아프죠? 왜 이 몸에 염증이 생겼습니까? 부패균이 이 몸을 부패시켜서 고름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항생제를 갖다 투여하면 나를 지켜주는 균이 죽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이거를 씹어서 이 몸에 발라놓으세요. 그럼 마치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얘가 잡아서 하룻밤에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거기 고름이 생겼어요. 거기 바르면 너무 신기합니다. 발가락 무좀 새끼 발가락이 갈라지면 엄청 아프죠, 그죠? 아리고 쓰리고 거기다 씹어 바르세요. 그러면 딱 염증이 못 느끼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은 띠가 되게 잤습니다. 막 쩔뚝쩔뚝하고 걸어야 될 것이 1시간이면 끝이다. 그래서 모든 염증, 위염증, 식도염, 모든 염증에 그건 먹어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을 잡고 또 중이염에 귀에 고름이 난다든지 여성들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걸 씹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우리는 제품으로 뿌리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씹어서 발라놓으면 3일이면 깨끗하게 없어진다. 또 여러분 혹시 습진이 있는 분 있으면 씹어서 바르세요. 3일이면 깨끗이 없어져요. 이거 노벨상을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노벨상을 타야 될 사람한테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2001년도 이 대통령 때 모습이에요. 요거 2001년도 KBS에 출연한 것이고요. 그때보다 지금 몇 살이나 젊어진 것 같아요. 이게 2001년도면 벌써 16년 전 아닙니까? 거꾸로 나이가 먹은 거예요. 거꾸로.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치약이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늙었었냐? 12번을 망했단 말이에요. 12번을 망하고 일어서고 13번 만에 지도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그 뒤에도 자꾸 발명이 보여서 음식물 쓰기 처리 사업했고 그 다음에 또 미생물 찾아서 환경 사업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료 사업 시작했고 또 식품 사업 시작했고 이 많은 사업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식품 사업이에요. 인정하시죠? 그거 인정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젊어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육모가 요거 육모입니다. 육모. 요건 융털이에요. 이런 육모가 우리 소장, 대장에 꽉 차 있다. 이게 세균의 아파트예요. 세균이 너무 잘 살게 돼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왜 신혼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랑도 했는데 왜 나이 들면 못할까? 이 육모에 치석과 같은 노폐물이 껴요. 끼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이빨을 닦아도 생기잖아요. 근데 육모를 청소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껴서 일꾼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효소를 바꿔줄 세균이 죽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으니까 조금만 쳐도 덜덜덜 떨어. 털옷을 입고
너구리 털인가? 이런 걸 들고도 벌벌 떨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보란 듯이 다니잖아요. 그만큼 체력부터 떨어져요. 예. 아마 나이 70세 먹은 사람 놓고 3시간 이렇게 열강 하락하면 벌써 쓰러졌어. 나는 여기 청소를 해가지고 세균이 젊은 분하고 똑같이 살게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젊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장 청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균을 많이 드시면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이런 균을 먹어서 쥐에 불과한 치석 같은 것을 갖다가 분해시킨다면 장 청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나이를 몇 살까지 살 것이냐? 앞으로 169세를 산다. 169세. 책에 보면 왜 169세까지 사는지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70세시니까 거의 90년 동안 더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